예, 금방 소개받은 예티소프트의 강효관입니다. 오늘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보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일단 저희 회사가 기술 위주의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소개가 많이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티소프트는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만들고자 항상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는 국내 최초의 웹표준 보안 메일 솔루션 베스트 메일, 그리고 국내 최초 웹표준 웹보안 솔루션 베스트 웹, 그리고 국내 최초로 HTML5 기반 공동 인증 솔루션인 베스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의 HTML5 기반의 간편 인증 솔루션인 베스트핀을 개발해서 출시해서 많은 고객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에 부스가 있으니 나가서 질문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웹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웹서비스에서 보안 취약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가장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가장 유명한 게 OWASP를 알고 계시죠? 이제 보시면 오늘 최근에 나온 2017년, 2021년에 보시면 잘 알고 계신 인젝션이라든지 인증이 깨졌다든지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 오늘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에 대한 유출에 관련한 내용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위에 있는 센시티브 데이터 익스포즈,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그래픽 밸류, 이 두 가지가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보면은 두 가지를 OWASP에서는 어떻게 공고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감한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저장하지 말 것,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 후에 해당 내용을 폐기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큰화 시켜서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WASP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의 여러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공고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은 큰 틀의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시큐어 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쓰고 필요 없는 상황에서 굳이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지우고 불필요하게 쓰지 말라, 이렇게 시큐어 코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주요 기밀 데이터, 이야기하자면 비밀번호, 신용카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안 쓰겠지만 주민번호, 그 대신에 쓰고 있는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다 기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보호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적절한 암호화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밀 데이터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데이터들이겠죠. 이런 데이터들 할 때는 암호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원래 봐야 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적절한 암호화라는 것은 알고리즘 이렇게 암호화할 때 알고리즘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이 알고리즘들을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되거나 이미 파괴가 됐거나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고 안전하게 안전성이 아직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똑같은 알고리즘도 설정이나 작동 모드에 따라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적절한 암호화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구간 간에서도 이런 기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 보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HTTPS를 사용하라, 가능하면 HTTPS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OWASP의 권고입니다. 그래 국제적으로 이런 OWASP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이것만 적절히 만족하면은 보안적인 보안 사고가 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5가지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이 보안 사고들은 사실 원체 유명한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언론에서 많이 났던 건데 이거를 단순히 이런 사고 있다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보안 사고라는 게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앞서 OWASP에도 보셨지만 2017년도에도 있고 21년에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뭐 예전 이거는 그냥 유명하고 많이 썼던 거고 다 해결됐겠지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고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있을 그런 사고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있는 거고 이런 사고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능 성적표 2019년도에 수능 성적표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동작 방식은 개발자 도구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웹브라우저에 있는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돔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나온 사고입니다. 이거 개요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수능을 치고 나면은 수능 성적을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평가원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뭐 자기 주민번호 넣고 주민번호든 생년월일 같은 걸 넣고 들어가면 성적표가 이렇게 자기 성적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은 재수생 한 명이 있었고요. 재수생 한 명이 뭐 성적표 홈페이지를 들어갔죠. 근데 이 평가원에서는 이 성적표 보이는 페이지가 뭐 매년 리뉴얼하거나 바꿀 만한 그런 페이지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2020년도 성적을 이렇게 DB에 밀어 넣었는데 이 재수생이 뭐 그 홈페이지를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개발적으로 한번 띄워본 거죠. 그랬더니 쭉 보니까 너무 눈이 예쁘게 마치 고치라 고쳐라 하는 것처럼 2019년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값을 2020년으로 바꿔봤더니 아직 오픈 날짜가 안 된 올해 성적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 내용을 혼자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걸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이제 기사화되고 이래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기 관점이 다른데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뭐 원론적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서버에서 아직 2020년 건 안 됐으니까 이 들어오는 값이 2020년이면은 못 보게 이런 서버에서 필요한 예외치를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겠죠. 이제 이게 이제 원론적인 관점이고 기사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건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개발자 도구를 돔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플레인한 돔이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마치 귀중품을 차 안에 놓고 문 다 열어놓고 대로변에 그냥 갖다 놓은 이런 기분이 들어요. 마치 이거를 쭉 보고 마치 고쳐봐 고쳐봐 이렇게 막 악의 유혹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런 게 막 들려요. 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관련된 예외 처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이렇게 시큐어 코딩이나 이런 것처럼 서버에서 관련된 예외 처리를 당연히 잘 해야 되고 보안적인 구조를 잘 맞춰야 되는 게 기본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 재수생이 보고 이렇게 고칠 만큼 이게 이 도움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여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난독화라든지 이런 보안 대책이 있었다면 그 분이 그 재수생이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구조적으로 보안적인 설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귀중품이 차에 들어있을 때 차는 잠그고 다니자라는 이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선 그 수능 성적표랑 유사한 상황인데요. 똑같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돔을 위변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청년 구직 지원금 신청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이게 사고가 날 시점에서는 이미 18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던 그런 사이트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자기 걸 하고 나서 돔을 또 열어본 거죠. 돔을 열어보면은 뭐 지금 그레이돼 있지만 또 예쁘게 플레인하게 쭉 보이는 거죠. 거기서 생년월일만 자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걸 넣어봤더니 다른 사람이 신청한 정보들이 쭉 개인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능 성적표랑 비슷한 상황이죠. 서버에서 내가 로그인 사용자하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데이터를 서로 이제 정합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보안적인 설계가 돼야 되는 게 원론적인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 추가로 여기가 플레인하게 없었다면 아마도 이거를 이 사건이 나는 시점은 아마 더 늦어졌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사례입니다. 이건 약간 이제 방식이 약간 다르고요. 앞에 두 가지는 그냥 개발자 도구에서 돔의 특정 값을 바꿔서 어떤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프락시라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하고 서버 중간에 프락시 툴을 설치를 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을 보고 그 패킷 중에 파라메타 값을 위변조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KT 개인정보 유출은 원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고 미래부 그때 뭐죠? 관련 부처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모든 게 리포팅하고 이렇게 엄청 크게 됐던 이슈고요. 이때 나왔던 개인정보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슈가 크게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하면 홈페이지에서는 정상적으로 로그인됐다라는 값을 클라이언트로 내려주고 그 값을 쿠키로 가지고 있다가 그 정보하고 플러스 고객 서비스 계약 번호 이걸 같이 넘겨주면 해당 계약 번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넘겨주는데 거기 안에 계약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뭐 언제 가입했고 뭘 가입했고 등등 개인 정보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 정보 플러스 계약 번호를 넣었는데 그 계약 번호를 0000부터 쭉 해서 랜덤으로 계속 넣은 거죠. 계속 넣은 거죠. 쭉 넣어서 실제 계약 번호가 없으면은 에러가 날 거고 계약 번호가 있으면 개인 정보가 뭉터기로 나오겠죠.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큐어 코딩의 관점에서 볼 때 서버에서 로그인한 사람하고 이 계약 정보가 서로 로그인한 사람이 이 계약 정보를 접근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서버에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빠졌고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프락시를 설치를 했을 때 중간에 내용이 보이는 거죠. 보여서 마치 이걸 또 계약 번호를 바꿔볼까라는 해커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플레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 기본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일 이외에 이 중간에 프락시를 사용을 하더라도 파라메타가 보이지 않거나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까 OWSP에서는 이 통신 구간을 위해서 HTTPS를 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HTTPS를 쓰지 않았는가? 썼습니다. 근데 그 왜 문제가 되는가는 조금 이따가 이 다른 사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보안 사고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프락시 툴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요즘은 사실 이제 거의 쓰지 않으실 것 같지만 공공 IP인이라고 본인 확인할 때 사용하는 IP인이 있는데요. 이거를 발급 절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 확인을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다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그 공공 IP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파라미터에서 이걸 다 스킵하고 발급되었음이라는 파라미터 중간에 그 값이 보이니까 이걸 바꿔서 넘겼더니 그 발급 절차가 다 우회 패스가 된 거죠. 이것도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서버단에서 중간중간 발급하고 하는 절차 중간중간 값들을 다 확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빠진 상황이고 플러스 프락시를 꽂았더니 마치 여기를 고쳐 달라는 듯이 정상 절차 다 거쳤음이라는 파라미터가 보이고 그걸 수정을 했더니 훅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75만 건이 부정 발급이 됐고 뭐 12만 건이 사용됐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른 사례입니다. 이것 똑같이 프락시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건 약간 다릅니다. 약간 이제 중간에 서드 파티가 하나 더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 쇼핑몰을 사용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뭐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은 결제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을 피지사에다가 100만 원 결제라는 걸 파라미터를 이쪽 피지사 서비스로 값을 넘기고 그럼 피지사는 결제가 다 됐음이라고 쇼핑몰에다 알려주면 쇼핑몰은 이제 물건을 배송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쇼핑몰에 물건을 고르고 피지사에다가 금액을 100만 원 넘겨야 되는데 이때 파라미터가 금액은 100만 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10,000원 이렇게 바꿔가지고 피지사로 넘기고 뭐 피지사는 10,000원 결제됐으니까 결제됐음이라고 쇼핑몰에 하고 쇼핑몰은 배송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모아가지고 중고거래 팔고 이래서 실제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취했던 상황인데요. 이것도 원론적으로는 구조 자체를 보안적으로 잘했다 그러면은 쇼핑몰에서 내가 이용자가 선택한 그 물건의 금액하고 피지사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빠뜨렸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간에 데이터들이 너무 플레인하다 보니까 값을 한번 바꿔봐 이랬더니 그냥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큰 일이 생겼던 거고요.
이렇게 이게 5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제 뭐 제가 답변 안 하실 거니까 제가 예상 답변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서비스 만들 때 보안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걸 다 놓칠 수 있지? 내지는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누가 봐도 해킹 같지도 않은 이런 걸로 해킹이 된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는 관점을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의 보안의 레벨은 결국 어느 하나의 강한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레벨은 제일 약한 보안 고리가 전체 시스템의 보안 레벨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전체 시스템 100 중에 다 잘 만들었는데 한 개를 놓치거나 뭐 어떤 이유가 됐건 뭐 금액이 부족해서 내지는 뭐 개발자가 중간에 바뀌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가 됐건 그 하나를 놓치면은 그 사소한 걸로 지금 보안 사고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한 기술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하나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사람의 실수, 개발할 때 실수 이런 실제 이게 개발 단계들의 실수들의 하나를 파고들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자동화를 시키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사용자의 실수로 이런 사소한 걸로 내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런 보안 사고 기사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앞서 이제 보안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앱도 마찬가지고 웹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듈 자체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야겠다. 사실 이게 바뀌거나 이러면 사실 그 서비스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걸 위해서 그 모듈에 위변조를 방지를 해야겠다. 방지하는 기능을 넣어라. 그런 걸 위해서 난독화라든지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넣어라라고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SSL 관련해서 아까 KT 같은 경우 KT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SSL을 썼냐 안 썼냐 당연히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자면 기사에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안내서에 보시면 웹 표준 환경에서 SSL만 무조건 믿을 건 아니고 웹 환경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암호화 기능을 해서 필요한 걸 잘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할 때 게다가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은 기존의 뭐 EXE나 이런 것들은 네이티브니까 소스 코드 따로 바이너리 따로 소스 코드 바이너리를 보고 이거를 아까 저기 수능 성적표처럼 이렇게 리버싱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하지만 웹 스크립트에서는 소스가 곧 실행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암호화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암호화를 하더라도 그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하는 그 소스 코드가 되는 자바스크립트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안 대책을 적용해라라고 이제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플러그인,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서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실행 코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소스복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 도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안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 난독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럼 이런 공고 사항들이 있고 앞선 보안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 설계부터 잘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게 혹시 빠지더라도 이런 사고들이 안 생기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안 사고 5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개 중에 2개는 돔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돔을 위변조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프락시를 사용해서 중간에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 이 2가지였는데요. 일단 개발자 도구에서 이제 돔을 위변조한다라는 걸 이제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기준품을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너무 깔끔하게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그 사고를 발생시킨 그 사람들이 사실 뭐 엄청난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런 사람 내지는 뭐 상위 1% 해커는 무슨 짓을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수준의
보안팀, 보안 레벨, 보안팀에서 또는 보안성 심의하는 이런 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난독화를 해야 됩니다. 소스 코드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안 보여도 큰 관계는 없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HTML 코드들 이게 보이면은 아까 수능 성적표처럼 막 고쳐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른쪽 밑으로 보이는 것처럼 잘 알아볼 수 없게 봐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 대응 방법이고요. 이게 하나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층층이 보안이라는 건 층층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로직들이 이렇게 있는 스크립트들이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들을 개발자 도구에서 못 보게 아예 없애버리게. 그래서 개발자 도구의 돔 영역, 개발자 도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엘리먼트 가면 돔 영역이 이렇게 예쁘게 스크립트도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다 지워가지고 시작 화면이 뜨는 순간에 다 지워버려가지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도록 또 다른 형태로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최대한 못 보이게 하더라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나 이런 플로우를 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한 스텝 한 스텝 넘어가면서 이번 단계는 이렇게 했고 다음 로직에서는 어떻게 가고 값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게 디버깅이죠. 디버깅이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개발자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해커들도 똑같이 반대로 디버깅을 한단 말이죠. 그런 디버깅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디버깅을 하게 되면 뭐 100번 스텝 100번 라인에서 101번 라인을 안 넘어가고 갑자기 10만 번 라인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자가 이런 디버깅을 하기 힘들고 콜스택 분석을 하기 힘들도록 이렇게 하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었으면 앞서 이야기한 이제 도움에 관련된 이 사건들은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세 가지 보안 사고였는데요. 이제 프락시를 이용한 파라미터 이변조입니다. 이 프락시라는 게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중간자 MITM 중간자 공격이죠. 이 중간자 공격을 막는 방법은 OWSP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웹이니까 HTTPS가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보안 사고 난 이 사이트들도 HTTPS 적용 안 했느냐? 했습니다. 했지만 이 프락시라는 거는 문제가 HTTPS라는 게 이 SSL의 표준의 역설일 수도 있는데요. 표준이다 보니까 프락시도 이 SSL을 지원해요. SSL 지원하니까 프락시에서 인증서를 세팅하면은 중간에 중간자 공격이 되는 거죠. 마치 없는 것처럼 이 프락시에서는 다 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보이니까 이걸 자동화하거나 뭔가 유변조를 하거나 이게 다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서비스를 오픈할 때 하는 보안성 심의라든지 아니면 화이트해커들이 하는 보안성 심사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이 프락시를 꽂아서 SSL이더라도 프락시를 꽂고 인증서 세팅해서 그냥 마치 SSL 없는 것처럼 보고 보안성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성 심의가 나오고 그래서 보안 취약 게임이 나오고 이제 요걸 수정하라라고 이제 공고 사항이 나오는 형태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SSL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가 필요하냐? 이 프락시를 넣어서도 프락시를 이렇게 설치를 해도 중간에서 보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를 SSL은 믿고 할 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할 수 있는 보시면은 서밋이나 에이작스 리퀘스트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 값들을 이제 암호화 난독화 시키는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도 같은데요. 이제 난독화 적용 전에는 ID 테스트 패스워드 1, 2, 3, 4 QWR 이렇게 있던 게 오른쪽처럼 읽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값으로 실제로 바뀌어서 중간에 프락시를 넣더라도 이제 이게 이런 보안성 심의나 보안성 심사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웹 서비스 전체의 보안성의 강도는 가장 낮은 것의 강도니까 이제 가장 낮은 게 강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보안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 최대한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고 아까 SSL이 보안성 심의에서 뭐 다 해결된 이게 그냥 뚫린다고 해서 이걸 안 할 건 아니고 이런 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다 보니까 진행하다가 빠뜨리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바뀌어서 빠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빠뜨리더라도 이런 기사에 안 나오는 보안 사고 안 나오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웹 서비스 자체의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상세한 게 궁금하신 분은 앞에 부스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